한국? 그 나라 문화는 다 우리 중국 거를 따라했다고 보면 돼. 한복도 김치도 너희가 말하는 그 영화 파묘까지 전부 중국 문화를 모방한 거야. 우리 그냥 중국으로 가서 대국의 문화를 느껴보는 건 어때? 미국 명문 예일대 아카펠라 연습실에서 한 중국계 남학생이 친구들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한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공연국에 대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늘 최상위 하모니를 자랑하는 예일대 아카펠라 동아리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건지 그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에서 예술학을 전공하고 있는 레이나라고 해요. 저는 예일에서 8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카펠라 그룹 더비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예일대 아카펠라 팀은 1983년도에 결성되어서 미국 대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룹이고 미국 내 현존하는 아카펠라 그룹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었죠. 서로 다른 전공을 배우고 있지만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이곳에 속해 있는 걸 전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늘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해왔던 우리가 대체 뭐 때문에 의견을 다투는지 궁금하셨죠? 그건 바로 이번 공연 때문이에요. 저희 팀은 매년 미국 백악관과 워싱턴 DC 등 해외 공연 이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올해 역시 해외 공연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수학여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정이라 모두의 관심이 뜨거웠죠.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한국을 추천했어요. 지금 미국 및 유럽 전역에는 K-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거든요. 수학여행지에 대한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문화를 배우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가지는 런케이션이라고 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K-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좋아했고 최근에 개봉해서 세계적으로 뜨겁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파묘도 현지에서 직접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나왔죠. 사실 그 친구들이 한국을 추천했을 땐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어요. 요즘 제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보던 한국을 실제로 가서 볼 수 있게 되다니 너무 설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여행지를 한국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중국 개미국인인 위첸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위첸은 늘 모든 의견에 한 번에 동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쟤는 매번 이런 일이 있음 왜 저러나 싶었지만 우린 그가 중국 여행을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위첸의 말은 이랬어요. 한국은 늘 우리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곤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한복과 전통 음식 그리고 영화들까지 모두 중국의 고유 문화를 모방해온 것들이라고 했죠. 모방국의 나라를 방문하느니 중국을 방문해서 대국의 문화를 이번에 다 같이 느껴보는 게 어떻냐고요. 모두들 그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사실 위첸이 할 말이 예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죠. 그는 평소에도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아 이상한 말을 하곤 했거든요. 아무도 선뜻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있는데 늘 신중하게 그룹 내에서 의견을 말해오던 한국 친구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위첸, 네가 자국인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 하지만 네가 매번 말하는 한복은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전통 의복 문화고 파묘에서 나오는 의식 역시 한국이 모방한 문화가 절대 아니야. 내가 너희 나라를 존중하는 만큼 너도 한국에 대한 유언비어는 삼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번 공연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느낀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며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컨셉을 정했으니 한국의 DMZ와 같은 비무장지대에서 공연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죠. 위첸은 한국 친구의 말을 듣고 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고 토라졌어요. 한국 친구의 말에 저희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위첸을 포함해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첸을 제외하곤 모두 한국으로 향하는데 찬성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평소와 다르게 랜덤으로 정해졌어요. 늘 같이 다니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과 앉아서 색다르게 여행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단장의 제안을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비행 좌석에 앉자마자 저는 그때 찬성했던 걸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위첸이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평소 그와는 그리 친하진 않았지만 비행 중에는 그저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무난한 여행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애들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걸까요? 위첸은 저를 비행 시간 내내 괴롭혔어요. 자신은 아직도 한국으로 향하는 게 믿기질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학교 생활의 모든 불평불만을 다 제게 털어놓을 기세였죠. 사실 이번에 새로 시작한 눈물의 여왕이란 한국 드라마를 미리 받아놨는데 잘생긴 남자 주인공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렸지만 화면만 틀면 위첸이 한국 남자가 어디가 잘생겼는지 모르겠다느니 중국 남자가 더 남자답게 생겼다며 계속 이상한 말을 걸어와서
단 1분도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완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서 한국계 친구들이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비행하는 게 정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제발 빨리 한국에 도착하길 바라던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단장이 또 랜덤으로 앉자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짐을 챙기는 위첸을 피해 한 발 서둘러서 가방을 들고 은근슬쩍 한국계 친구들의 옆에서 인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완벽한 공항이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던 깔끔한 공항의 모습이 사실 세트장은 아닐까 싶었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일대에는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만큼 저마다 본인들의 공항 상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 공항은 월등하게 최상위권의 공항이라 해도 손색이 없었죠. 일단 깨끗하기도 너무 깨끗했지만 모든 서비스와 시스템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일행이면 2시간은 입국 심사에 소요될 줄 알았는데 우린 1시간 만에 모든 심사와 짐 찾기까지 끝마쳤지 뭐예요. 한국인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뭐든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도착해서부터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까지 우리 예일대 학생들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공항 안에는 사람들의 길 안내까지 도와주는 로봇도 있었는데 전 무슨 2050년쯤 되는 곳에 와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위첸도 한국은 소국이라고 노래를 불러오던 것과 정반대의 한국공항의 모습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인천공항의 풍경을 좀 더 즐겨보고 싶었지만 예정된 일정들이 있어서 공항 투어는 출국대하기로 하고 아쉽지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짐을 풀고 예정된 공연 일정에 맞춰 파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운정고등학교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고등학생들의 지식 수준에 저희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또 타국의 어린 학생들이 원어민 수준으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도 너무나 인상 깊었지요. 저희와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했을 학생들을 생각하니 한국어로 간단한 문장 한마디도 준비 안 해온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일대 진학 관련해 궁금한 게 많은지 학생들이 계속해서 영어로 질문을 해왔는데 저희는 모두 입을 모아 말했죠.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과 열정이면 다음에는 예일대 안에서 만날 것 같다고 말이에요. 다음은 저희의 공식 일정인 DMZ 공연이었어요. 저희의 이번 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너무나 고대하던 순간이었죠. 이번 공연은 평화와 화합의 주제를 노래하는 만큼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연습을 거듭했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자신있게 어느 공연이든 끝내곤 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DMZ 자유의 다리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일이라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의 공연 시간이 되었고 지나가던 다양한 국적의 관객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는 모습이 저희가 바라던 평화와 화합의 한 걸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힘껏 힘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솔가람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순간 한국 관객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는 응원과 공연 매너에 저희는 모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더비즈 아카펠라는 이번 평화 콘서트에서 철망 앞에서 흰 수염고래 등 한국곡 5곡을 포함해서 총 20곡을 노래했어요. 그중 홀로 아리랑을 선보일 때 한국계 친구가 부르는 구간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쯤에는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게 감동이 몰아치더라고요. 관객분들도 노래를 듣고 감동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수많은 공연을 다녔지만 한국에서의 공연은 저희 멤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관객분들이 우리의 음악을 즐기는 모습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저희와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공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국 관객분들을 보며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저희도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그널을 주고 받았지요. 공연이 끝나고 저희와 사진을 찍으시며 다들 이곳 멀리까지 와주고 좋은 노래를 선물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희 아카펠라 팀 모두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공연을 끝마치고 저희는 휴식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 문화체험의 시간이었죠. 그중 저희 모두가 궁금했던 공연을 한번 관람해보기로 했는데요. 목으로 연주하는 우리와 달리 사물을 두드리며 연주하는 한국의 난타라는 음악 공연을 관람해보기로 했어요.
현란한 동작으로 다양한 도구들을 두드리며 만들어내는 시원한 선율들이 듣는 귀도 너무나 즐거웠고 눈으로 보기에도 유쾌하고 짜릿하더라고요. 난타 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관객들을 공연에 개입하는 모습 또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유쾌한 퍼포먼스들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던 공연 내내 무언가를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스트레스들이 한 방에 날아가는 짜릿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공연을 다 관람하고 나오면서 우리는 다 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공연이었다고, 한국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다음 일정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국 영화관 체험이었죠. 맞아요. 저희는 파묘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파묘는 중국 문화를 모방한 거라던 위첸도 저희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파묘가 그래도 상영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됐을 텐데도 영화관에는 파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파묘를 직접 예매했던 제임스의 말로는 미국에선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도 올라있고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역대급 신기록을 갱신 중이라고 했어요. 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이란 나라에 충격을 받았죠. 정말 신선한 소재에 긴장감 넘치는 몰입도까지 배우들의 열연을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영화가 끝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파묘에 미쳐 있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영화를 다시 한번 더 관람할 예정이에요. 제 뒤를 따라 나오던 위첸의 표정도 뭔가 한 방 맞은 듯 보이더라고요. 사실 위첸은 한국에 있는 매 순간 바보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소국소국 거리던 한국의 그 어느 나라보다 발달해 있는 모습들에 아마 위첸 본인이 제일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꽉 차 있던 일정에 너무나 배고팠던 몸을 이끌고 한국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입구부터 저희의 후각을 자극하는 한국 바베큐. 갈비의 냄새에 온몸의 신경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얼른 저 맛깔스러운 고기를 제 입에 넣고 싶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의 입장 시간이 되어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정갈하게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오색찬란한 육회공을 모두 담아낸 반찬들을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즐겼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먹는데 어떻게 다들 날씬한 걸까? 궁금했는데 다양한 채소들을 이렇게 식사마다 곁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 아닐까 싶었죠. 곧이어 가장 기다린 꽃등심과 갈비가 테이블 위로 올려졌고 달궈진 숯불 위에 생고기를 올리고 굽는 모습에 순식간에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환상적인 건 고기가 구워지며 깊게 퍼지는 환상적인 냄새였죠. 마블링이 훌륭한 고기를 핏기가 살짝 가실 정도로만 구워 입안에 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지 뭐예요. 마치 신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도 이렇게 입안에서 사라지진 않을 텐데 한국의 소고기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이 사라졌죠. 갈비가 다 구워졌을 때는 드라마에서 보던 쌈을 만들어서 입에도 넣어보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샌드위치처럼 베어 먹는 게 아니라 한 입에 다 먹어야 진정한 쌈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해주니 모두들 저를 따라 쌈을 싸먹었지요. 그렇게 저의 일행은 고기를 몇 인분을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국 점원분이 소맥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 입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사실 소주만 먹었을 때는 진한 알코올 향에 몇 잔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음료인 소맥을 먹어보니 지금 먹고 있는 고기와 너무 미치도록 궁합이 잘 맞았죠. 이건 정말 몇 잔이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한국 드라마만 보면 모두 소맥을 마시는지 너무나 공감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소맥이 목에 넘어가는 느낌이 딱 좋았던 게 문제일까요? 고기와 계속 들이킨 알코올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휘청거리고 말았어요. 전 사실 숙소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옆에 한국 사람들 테이블은 절반이 소주병으로 가득 차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소주를 쉽게 넘겨 마시는 걸 보다 보니 저희도 같을 거라 착각했던 거죠. 한국인들은 정말 주량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어느 곳을 가든 놀라운 뿐이었어요. 조만간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서울 여행을 다시 한번 즐기고 이번에는 한국의 자연을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고 한국에 대해 공부도 하면 다음엔 더 즐겁고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 예일대 학생들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다음에 다시 한국을 찾아줄 예일대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의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해외가 한국에 반한 감동사연을 전하는 감동 2스푼.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